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이제 광주라는 단어가 빠졌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42주년이 되는 날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포함해서 여야 한 100여 명이 기념식에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뭐 참석하는 것도 이슈가 되긴 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헌법 개헌에 좀 중요한 물꼬를 좀 트는 작업에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 신호탄이 된다. 저는 단순한 전문 개정뿐만 아니라 네네. 그것을 포함해서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돼서 개헌 논의가 조금 되살아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5.18이 만들었다는 게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헌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치 구조 속에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그런 거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정말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5.18에 대한 태도를 바꿨냐 이거는 저는 전문에 정말 그걸 담기 위한 개헌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느냐 이걸로 네네. 저는 시금석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하던데. 아직도 그분들 안에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인 프레임을 달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말이란 거는 쉽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헌법 전문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이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대통령 중심제 뭐 중임제가 될지 연임제가 될지 그 다음에 내각제가 될지 이건 뭐 저는 개헌 논의의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개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헌법이 경성헌법이 되어서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왕창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저는 그럴 필요 어렵죠. 없다는 거죠. 왜 그냥 국민이 원하면은 기본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한 두세 번 이어가면서 협상의 어떤 결과들을 담아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그 국민투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겠지만 많이 들죠.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 헌법의 체제를 바꾸는데 그 정도 비용 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부 형태의 그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학계를 중심으로 있어 왔지만 그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네. 그다음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 5년 단임제는 옛날에 장기 집권의 그 여파로 했던 건데 이제는 정말 그 4년 중임제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진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뭐라도 뭐 원 포인트든 아니면은 조금이라든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 말고 네네. 막 바꾸는 그 시뮬레이션을 롤 모델을 하나 만들면 그다음 또 본물이 터져서 다른 것도 가능하다. 저는 왜냐하면 협상할 수 있는 협의가 네. 됐던 것들에 근데 지방분권에 관한 거 협의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 사회적 기본권 확장에 대한 것도 협의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권력구조개편을 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예, 5.18 정신이 헌법에 담겨지는지 안 담겨지는지 그거부터가 시작일 그렇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이제 정호영 그 분 한 분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뭐 정부가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도 약간 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는 시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먼저 네. 근데 민주당도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대로 임명 강행할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한테 이제 양보를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호영 스스로가 저는 개인적인 자기 신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낯뜨거우신 분이에요. 네네. 대통령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 왜 지금까지 있는지는 사실 저는 대통령이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근데 아마 그게 이제 마지막 이런 수순을 밟고 저는 이제 이렇게 카드를 생각할 적에는 예. 아마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총리 인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그 국회 투표, 국회 본회의에 어쨌든 상정을 해가지고 이제 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 요거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그거가 좀 돼도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안 보시죠. 돼도 부담될 거예요 민주당에게는. 예, 네, 아니 네. 뭐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은 사실 이번 싸움에서 저는 많이 건진 게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임명을 강행하느냐 마느냐 이게 민주당의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였는데 저는 이미 그거는 오히려 제대로 물 건너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정호영을 낙마시킨다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뭐
이 싸움에서는 적어도 패배했다 이렇게 인정을 그러니까 이 해야 국면 된다고 자체를 봅니다. 빨리 벗어나서 정리하는 게 맞다. 그건 어쩔 수 오히려, 없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 총리 인준을 안 해준다 해도 그게 큰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속히 이 국민은 정리를 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유리하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네. 국민들 누구나 국민 정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지 다 알 겁니다. 아마 그건 국민들의 심판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알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성비 논란에 둘러싸인 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어제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방송에서 이거 얘기를 못할 정도로 좀 낯뜨거운 그 시부터 해가지고요. 상황이 좀 근데 네. 이제 그게 시집으로도 나왔고요. 예.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다고 하는데 소위 우리가 성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몰라서 아무리 그게 이제 뭐 장관이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청와대 자리라고 할지라도 몰라서 앉혔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하고요. 어떻게 저런 인선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부분도 있긴 하죠. 뭐 그렇게 네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성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해야 된다. 그리고 네네. 그런 사람들을 고르는 대통령의 눈도 특별해야 된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결격된 인사를 보여준 사례여서 비서관 저는 뽑을 때 좀 정말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변에서 네. 안 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좀 자기 신변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 근데 저 비서관 뽑을 때는 저저 같은 거,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서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좀 검토해 보면 쉽게 나오는 그렇죠. 분인데. 그런 검증 시스템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면 서둘렀거나. 예. 그 아니 시- 종교 다문화 비서관도 사퇴한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 시의 영역을 뭐 일반인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논평을 하던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일반인들 보라고 낸 시집이잖아요. 그런데 시에 그런 표현을 한 것도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예를 들면 옛날에 연대 교수 같은 경우에 그죠. 가자 장미여관으로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그런데 일반인하고 소위 우리가 정치인을 대할 때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성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다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그 징조죠. 알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질병청장까지 4년 1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워온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이 이제 정은경 관리청장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새로운 질병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도 다른 사람이 완전히 극과 극에 조금 있는 다르더라고요. 사람으로 바꾸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참 양극단을 잘 정말 표현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협치가 가능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은경 장관에 대해서는 공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청장. 저는 네. 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저는 헌신했고 그 헌신의 결과는 그분 얼굴에 늘어난 주름, 머리. 밝긴 그저 머리 백발이 거의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말해준다고 봅니다. 저는 대단히 고생하셨다고 보고 이거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그냥 박수치고 정말 보내드려야 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상관없이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치의 레토릭이 정치에 이렇게 수사가 굉장히 좀 웃기는 게 있는데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하여서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 뭔지를 되묻고 싶은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과학이면 내가 하면 과학, 남이 하면 정치. 저는 그 내가 과학은 남정. 저는 그 과학은 안철수의 과학이다. 과학의 또 다른 아니 저는 얘기가 이 저 필요한 거죠. 질병청장님 그 기억이 많이 남는 게 그 법인카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애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본인이 배달시켜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퇴근하시고 네. 정말 좀 더 쓸 수도 있는 건데 언젠가 그런 모습을 분은 좀 그죠. 보면서 다음에 언제 좀 예. 귀하게 쓰일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민주당이 빨리 네, 픽업해서 정말 그런 분은 잘 아니 근데 저 국민을 위해 민주당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고 가시는 거는 좀 이러면 정치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렇지만 예. 그래도 뭐 민주당에서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구태하지 말고 정말 귀한 인재는 정치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청장님 일단 좀 예.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너무 성실한 힘드셨어요.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좋아하지는 너무 않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저는. 아니 뭐 그분의 향후 계획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건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그럼요. 또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 네. 굳이 그 모든 그 업적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열심히 수고한 사람한테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거는 뭐 하여튼 뭐 여든 야든 저는 네. 다 똑같다고 봅니다. 네, 우리, 네. 우리 근데 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저 정의경 청장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썩 뭐 반대하는 입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요. 네. 이제 정상회담을 윤석열 대통령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겠다 이런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전직 우리 대통령을 만난다. 음. 그리고 심지어 저 윤석열 정부 초반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참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세요? 대북 관계가 워낙 좀 풀리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퇴임했던 카터 대통령을 그죠 대북 특사로 보내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윤 정부가 출범한 초기이긴 하지만은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좋은 국민에게 좀 마음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저는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그 우리가 명칭을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 특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카터나 아니면 클린턴이 미국 그 대통령의 어떤 부탁을 받고 갔을 때도 저는 철저하게 개인 자격으로 네. 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 전직 대통령이 미국 그렇지. 대통령의 어떤 특사라고 하는 건 사실 부하 부하의 직원도 개념이 아닌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 자격에서 충분히 그분이 갖고 있는 외교적 자산을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부탁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요청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야 되고 네. 바이든의 특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 어떤 그 함께 협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차 교수님 지적은 굉장히 아니 뭐 좋은 거 특별 같아요. 사절이라는 뜻인데 그걸 뭐 상하를 가르쳐. 아니요, 그 특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특별한 그렇게 좀 쓰이니까요. 누가 누구를 예. 보내는 게 되니까 MOE 예. 부하적인 개념이 그런 아니, 뭐 되니까.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좋은 것 용어부터 같아요. 해가지고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저 실질적으로 앞으로 특사로 그냥 통일하시죠. 예, 가셔가지고 아니 쓸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써야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보낸다 예. 이런 표현에서 이제 사절이다 해서 예. 하는데 대체할 만한 언어를 좀 찾기가 쉽지 않아서 쉽지 저는 않죠.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꼭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 손꼭 잡으면서 꼭 머리 좀 숙이면서. 아, 근데 그러니까 조정자, 조정 뭐 조정의 개념을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예. 개념으로 아마 하나 네임을 만들어야 근데 되는 것 지금 같습니다. 북한이 워낙 지금 그 대동란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지금 뭐 진단 키트 이런 건 상상도 못 하고 만 몇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진단 키트가 없는 상황에서 만 몇 명이라는 거는 그만큼 150만 명. 150만 명?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는 뭐 이미 뭐 주체할 수 없는 이게 뭐 그렇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큼 좀 심각하지 않나 북한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 경제가 이렇게 그 제재 때문에 네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코로나까지 이렇게 되면은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일종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신호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보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제대로 보내야 될 곳에 통지문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내야 될 곳에 연락을 안 하고 딴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왜 대답 없냐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권영세 통일부 신임 장관 같은 경우에 자기가 좀 다녀오겠다라고 의사를 표현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그렇게 근데 해가지고 그거를 민족 뭡니까 그 통일전선부에다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통일전선부는 북한의 입장에서 국정원인데 국정원에다 그걸 왜 보냅니까? 북한의 통일부에 해당되는 거기에다가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걸 잘못 보내고 대답 기다리고 있으니 좀 답답한 거죠. 일단은 북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그 미국이 먼저 캐치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좀 방한 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좀 조성되는 것 같다.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년간 이제 부산시와 교육청 시구의회를 이끌어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9일부터죠. 바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그러니까 유세차 타고 막 다니면서 인사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그걸 못했거든요. 좀 유세 열기가 있으니까 좀 선거 열기가 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네. 한 맞아, 10분 맞아. 정도 걸렸는데 네. 두 분을 봤어요. 네, 두 분이 네. 제가 그래도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인사도 하니까 아는데 한 분의 구청장님과 한 분의 교육감님이 네. 서서 혼자서 지금 당장 인사하고 혼자 있는 해야죠. 거예요. 예, 저는 왜냐면 한편에서 좀 짠하고 저렇게 해서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좀 느낌이 참 좋았어요. 아 선거구나. 그렇죠. 예, 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시민들에게 예.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동안 답답했는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리얼미터에서 MBN 의뢰로 이제 지난 9일에서 10일 부산에 사는 만 18세 이상 810명에게 지지하는 부산시장 후보를 물었는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7.6%,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29.4%였습니다. 요게 보면은 각 당 대선 후보 득표를 두 분 다 못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변성환 후보를 많이 좀 못 넘은 부분이 있고 박형준 후보는 조금 못 넘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뭐 그 따라잡았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건데 예. 저는 아직은 민주당 결집은 완전히 안 된 상태다. 그리고 변성환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전혀 알릴 수 있는 모멘텀을 못 가졌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변성환 후보는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특히 저는 TV 토론이 거듭될수록 그리고 변성환 후보가 굉장히 강한 어떤 인상을 심어줄수록 저는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뭐 이전에 그 득표력 네네. 지금 대선에서 보여준 득표율은 조금 저는 넘어서거나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첫 번째 TV 토론의 그 느낌과 어떤 파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예. 좋고 이제 그게 정책 대결로 나가니까 굉장히 그 안에 알차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그 시장 후보의 토론이 계속될수록 그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일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어차피 될 거니까 혹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투표장에 안 나가는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유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예. 나가셔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찍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전 선거와는 정말 다른 게 네거티브가 정말 없어졌습니다. 네거티브는 네, 또 네. 살아납니다. 네. 그러니까 나오기 내가 아니라 살아나는 기다려 보세요. 하겠지만 살아나는데 그래요. 네, 네. 글쎄요, 네거티브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박빙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네거티브라기보담도 저는 필요한 검증들은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래도 의혹이 있는 것들은 이야기해서 의혹은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예.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거나 인신공격성이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전 필요하다 같은 그렇게 경우에는 봅니다. 이제 정책 대결로 완전히 거의 실종되는 것처럼 네거티브가 정면이 그렇죠. 나와서 네. 문제였는데 이번처럼 이제 정책 대결이 있으면서 또 검증할 것은 검증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이제 검증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좀 쉽지가 않고. 뭐 그렇죠. 예. 뭐 언론이 좀 열심히는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예, 예. MBC는 열심히 하죠. 예, MBC. 아니 여쭤본 거예요. 아, 예, 예. 아유,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구도상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두 분의 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분의 미래는 이렇듯 저렇듯. 근데 박형준 그러니까 시장이 득표율에 따라서 바뀌는 두 사람의 미래. 네. 득표율에 따라서 네, 네. 바뀌는 저는 박형준 시장은 적어도 60% 이상 되게 확고한 지지를 받으면 저는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가거나 뭐 이런 저는 대단히 큰 반전들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 저는 변성환 후보 같은 경우는 적어도 40% 정도를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아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저는 이런 명성을 쌓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정치적 역량을 만드는 기회다.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경쟁이 진보를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오 전 시장이 실패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네. 변 후보 같이 좋은 분이 참 좋은 그런 시장 후보감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혹시 이번에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부산 발전에 대한 견인차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김영신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 지금 상대적으로 워낙 뭐 양당세가 강해가지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놓은 공약들은 재밌었어요. 저는 변성환 네. 후보도 그렇고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저는 좀 새겨듣고 저는 진짜 좀 김영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책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공격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대단히 신선하고 좋은 공약 그리고 소확행 시민들의 삶의 질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들은 꽤 저는 마음에 들더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 말씀드리기 좀 네. 뭐합니다만 큰 임팩트는 없을 거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합니다. 생활 정치적인 그런 작긴 하지만 네. 행복을 준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되든지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얻어가지고 네. 정책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네. 교육감 선거 얘기해 볼게요. 3선에 도전한 김석준 후보 그리고 이제 하윤수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뭐 아이고 이게 별로 안 돼.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말씀씩만.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교육감 얘기를 좀. 네, 저는 교육감 후보 간의 그런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옳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색깔을 자꾸 입히려고 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교육감 선거는 그냥 정말 교육에 대한 이념과 교육에 대한 정책으로 좀 승부하는 그런 선거를 유권자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이 정치 얘기하고 나면 항상 우리